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강원도 최초 국제영화제로 출범했던 평창국제 평화영화제가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 역시 이미 지난 7월 중단이 알려졌는데요. 영화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만 차별성 없는 영화제 난립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슈 앤 토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문화 컨설팅 바라의 권순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강원도 2개의 국제영화제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권 대표님은 전체적으로 우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사실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국제 행사, 특히 영화제, 문화 행사들이 많이 위축됐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들이 좀 완화되면서 이제 막 다시 기지개를 펴려는 순간에 이런 그 국제 행사, 영화제가 폐지된다는 소식은 어쨌든 문화계 안쪽에서는 많은 아쉬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두 영화제, 뭐 평창영화제, 평창국제, 평화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에 그 올림픽 유산을 좀 이어가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영화제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그 나름의 유지들을 잘 해오셨던 것 같아요. 이런 영화제가 멈추게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영화계뿐만 아니라 문화계 전반적으로 좀 많은 아쉬움들을 표하고 있고요. 비단 이런 어떤 영화제로 강원도 같은 경우 많은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이런 문화 분야의 이슈가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대두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평창은 사회를 진행했고 강릉의 경우는 사회를 준비하다가 중간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요 예산 부담과 낮은 홍도를 배경 이유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영화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입장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내세우고 있는 말씀하신 그 축제에 대한 영화제에 대한 낮은 호응도, 시민 참여도, 또 예산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들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문화 행사라는 것이 곧 예산 또 직접적인 그 생산물 혹은 그 결과물로만 따질 수는 없다라는 반론이 지금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뭐 누구도 증명하긴 참 어렵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이런 결정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고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역의 가치나 비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만 지금까지 두 국제영화제의 성과라든지 의미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말씀 주셨다시피 아직 그 영화제, 두 영화제의 어떤 성과를 논의하기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기간적으로는 4년, 3년 이렇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사이에 또 코로나라고 하는 또 특수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 영화제들을 통해서 국제적인 어떤 위상이 높아진다든지 영화인들의 어떤 모임의 장, 만남의 장들이 만들어진다든지 또 그로 인해서 지역이 알려지고 또 평화올림픽이라고 했던 그 동계올림픽의 유산들이 또 지역에 고스란히 남게 되는 이런 효과들은 앞으로 좀 더 지켜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자 성과라면 성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관의존, 관지원 그리고 차별성이 크지 않은 영화제의 성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뭐 영화제뿐만 아니라 축제, 문화축제들에 있어서 뭐 통폐합 논의가 나올 때마다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견 타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폐지의 절차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축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의 문제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만들어질 때에도 좀 많은 사람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예산 투입의 가능성과 타당성들을 좀 검토하고 만들었다면 이런 어떤 급작스러운 폐지 논의에 직면하진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같이 남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이 영화제라고 하는 테마가 사실은 이 언론의 이슈라든가 대중적 관심들을 끌기 좋은 소재이다 보니까 네. 지자체마다 사실은 영화제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로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나 특화 전략 없이 좀 무모하게 뛰어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익성과 호응도, 관객 수 등으로 집중적으로 영화제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가장 큰 그 비판의 목소리라고 하면 그 문화에 대한 성과를 어떤 뭐 경제적 효과 창출이라든가 예산 투입 대비 아웃풋들이 네, 네. 어떻게 나오느냐만으로 보는 것은 무지한 일이다라는 어떤 뭐 문화계의 비판도 있겠고요. 또 영화제 자체만 놓고 봤을 때에도 영화제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영화제는 뭐 배급이라든가 유통과 네. 관련된 일종의 뭐 프로모션장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영화제 같은 경우는 그 도시의 이미지들을 부각시키는 네, 그리고 네. 또 어떤 영화제는 영화 산업으로 영상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소규모 축제들, 영화제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역을 알리고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어떤 네. 관광 모델로서의 장소 특정적인 영화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좀 다양한 영화제에 대한 좀 깊이 있는 고민들이 준비 단계부터 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권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부산과 정동진이 떠올랐는데요. 그럼 우수 사례, 우수 영화제로 권 대표님은 무엇을 꼽으십니까? 뭐 아마 전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부산 영화제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대표적인 대한민국 영화제로 네네. 손꼽히고 있고요. 물론 부산 국제 영화제도 우여곡절을 좀 겪었었죠. 그 네. 다이빙벨 영화 상영과 그러게 관련된 말입니다. 논란이 좀 있었고 또 그것들을 또 극복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 또 대대적으로 다시 펼친다라고 하니 네.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그 경쟁력 있는 영화제의 유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릉의 정동진 영화제 같은 경우는 공공예산 투입의 방식이 아니라 민간 네. 주도의 방식으로 만들긴 했습니다만 오랜 시간 그 축제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영화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최근에 강원도 인제에서 마을영화제, 국제마을영화제라고 하는 아마 다소 낯선 아마 테마일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런 영화제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색다른 전략과 특성화 전략들을 가지고 네.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고 또 그 가능성들을 열어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사례와 과정에서 우리가 교훈을 꼭 얻어야겠습니다. 권 대표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